네, 2024년 12월 10일 밤 10시쯤 됐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만도 못한 이재명. 대한민국 국군을 도륙내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구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독하게 뽑았죠. 제가 사례로 드는 거는 중국 3대 대전 중에 하나인 관도대전,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원래가 갑진년입니다. 저는 갑진정변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관도대전과 갑진정변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재명의 기가 하늘까지 닿고 만장에 이를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12월 10일자 뉴욕타임스에 이재명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전히 그의 사무실에서 버티고 있다.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 이 사람, 이재명이죠. 은 윤석열을 밀어내려고 한다. 그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서 이재명은 뭐라 그랬느냐. 이재명 인터뷰를 한 거죠.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다. 결국 댐은 무너질 것이다. 댐은 무너질 것 같아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다. 어떤 혁명? 저는 이게 공산혁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흘리지는 않는다고? 글쎄,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어쩌면 우리 민족이 피를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유튜브로 생중근회하면서 국회로 달려갔다. 군에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내가 구금되는 걸 지켜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달려갔다. 네, 자기가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국회로 달려갔다. 달려간 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김영현 장관이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계엄사령관 임명을 하고 어떻게 했으니까 시간 차이가 있었죠. 그 사이에 달려갈 여지가 있었던 거고 자기가 구금될 수 있는 걸 지켜보면 자기의 정치적 유산은 올라간다. 그런 계산을 하고 달려가서,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자기는 윤 대통령이 가한 정치적 복수의 희생자다. 희생자? 지휘죄를 쥐가 받고 있는 거지. 자범.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대통령이 압박한 거야? 지가 만든 죄고. 법카 게이트 지가 만든 거고. 위증교사 무죄가 나오겠지만 지가 만들었던 거고. 백현동 지가 만든 거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죠. 나는 이 끝없는 정치적 복수가 반복되는 최종 결과가 내전이라는 것을 안다. 내전을 만든 건 이재명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뒤끝은 아주 불행할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고 두려워한다. 한 손으로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다. 고 말했답니다. 뭔 소린지 말인지 똥인지. 네. 자,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기염을 통하는 기고만장한 이재명입니다. 그러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이제 감액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어지간해 여당이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이재명 씨 측에서 지금 지역 화폐 그걸 3,000원인가 넣었는데 그거는 빼기로 했었는데 그걸 살려줄 테니 좀 증액을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다 거부하면서 자기네가 지난번 예결위 통과시켰던 그걸 그대로 밀어붙여서 완전히 대한민국에선 누가 왕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웃기고 있네. 기획재정부 장관 웃기고 있네. 이재명이 대통령이야. 한치도 양보 없는. 그러니까 윤석열 가라, 골로 가라 이거죠. 자, 그런 가운데 국가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국수본이 현재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내란 혐의를 소사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서울경찰청장도 서대문 경찰청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야 그렇고. 자, 이거보다 더 꼴보기 싫은 게 대한민국
주요 지휘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일단은 수사는 아직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 앞에서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토레 부대장은 거리에 나와서 길거리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는 주장을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전 부대 사람은 뭐라 그러고 하고, 그 부대의 사령관은 뭐라고 하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부대 사령관은 뭐라 그러고,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부대 사령관은 뭐라 그러고, 대한민국 최고의 군단급 그리고 수도방어를 책임진 사령관은 뭐라 그러고. 근데 하나같이 패잔병, 어디 적군한테 포로가 된 모습입니다. 네. 나는 명령에 따랐다. 가보니까 국회였다. 당황스러웠다. 이런 거죠.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 온 사람들도 있고, 마음의 준비 못하고 갑자기 내려왔으니, 그리고 어차피 이게 계엄령이 선포되고 했으면은 그냥 갈 텐데, 이건 지금 내란으로 몰리고 있으니 자기도 살고 자기 믿고 따라왔던 수많은 부하들을 살리려고 하니 참 나약한 모습 보이는데, 이게 대한민국 군부 주요 지휘관들, 이게 포로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주요 지휘관들이 인민군하고 붙게 돼서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확인할 거예요, 일일이. 그들이 갖고 있는 비화폰이 아닌 핸드폰으로 자기 가족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수도 서울 상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진짜로 뉴스에서 인민군이 했대? 이렇게 토의하면서 작전할 거.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명령도 바로 실행하자면서 참모들 모아갖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무너질지 모릅니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조사받는 거는, 또 대한민국 예산을 저렇게 개떡같이 주무르는 것, 이재명이 기고만장한 기자회견 하는 거는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주요 지휘관들이 완전히 바보가 되겠고 결정적인 순간에 역할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국회에서 지휘관들을 불러서 참모총장부터 다 바보로 만들고 국민 앞에 모멸감을 주면 누가 국가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제가 조조만도 못한 이재명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3대 대전 중에 하나가 관도대전입니다. 삼국지 연의 나건정 소설을 보신 분들은 조조라는 사람과 더불어 원소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원소가 먼저 패자가 됐죠. 원소하고 조조는 한 동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조조는 쉽게 말하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환관의 후손이고, 환관이 양자를 들여서 후손은 이어가는데, 어쨌든 그렇고, 원소는 굉장히 명문 집안의 자식이죠. 원소가 먼저 거의 후한 말기를 통일했을 때, 그런데 이제 원소가 독재를 하죠. 그래서 많은 세력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때 이제 조조도 그런 저항하는 효용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세력을 다 규합해서 원소한테 대들게 되는 게 조조입니다. 그 싸움이 관도라는 데서 벌어집니다. 거의 10대 1의 병력 차이였는데 70만 대 7만인가. 저도 중국 3대 대전, 적벽대전, 관도대전 몇 개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억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깹니다. 그래서 원소가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간가 하면 오한으로 도망갔다가, 오한이라고 하면은 오한 선비족이고, 선비족에서 거란이 나오고, 거란에서 나중에 요나라가 나오고,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는 거죠. 그게 거란족이 이제 소멸되는데 일부는 서쪽으로 가서 요나라니까 서요가 됐다가, 그게 이제 유럽까지 흘러가는데, 우리는 거란이라고 발음하지만 중국 발음은 치단, 키탄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게 영어에서 캐페이가 됩니다. 캐페이 패시피라고 홍콩에 가면 비행기에서 있죠. 캐페이는 고대 중국, 차이나 말고 캐페이가 중국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런 족속이죠. 오한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원소가 죽고 원상인가 그 아들이 어쩌고 하다가 원소의 집안이 망하게 되는데, 이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큰 승리를 하면서 이제 패자로 등장하죠. 전쟁 자체는 지금 이재명이 승리한 것처럼 윤석열한테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원소의 비밀 창구를 열었더니, 그때 원소한테 정보를 갖다 바친 정보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조조의 아들이 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딱 꺼내가지고 보니까 지금 조조랑 같이 뛰어서 원소를 깬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세력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낸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이제 원소한테도 충성하고 조조한테도 충성을 했던 그런 세력들이죠. 양다리 걸친 세력이죠. 뭐 조조는 거기 점령한 다음에 가혹하게 원소를 다 세력을 제거했는데 그게 딱 나옵니다. 아들이 들고 와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죠. 아버님 뭐 이걸 갖고 왔습니다. 조조도 그 얘기를 들어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열어보는 순간에 자기 부하 중에서 누가 배신자인지 다 알죠. 태워! 난 안 봐! 그랬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조조의 아들이 당황하죠. 이걸 왜? 우리 내부에 얼마나 첩자가 많고 양다리 걸친 놈이 많은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조조가 태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당신들도 얼마나 원소한테 눈치 보고 살기 어려워. 나 또한 그랬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 내가 원수한테 충성 바친 건 문서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원소를 쳤다. 그래서 나는 그 자료를 안 보고 믿지 않기로 했다. 다 없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죽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조조한테 엎어지면서 조조가 나중에 천하통일을 하는 계기가 되죠. 지금 대한민국 군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령 명령 때문에 뛰었습니다. 근데 그걸 낱낱이 다 정보를 드러내서 하는 순간에 그들의 붕괴를 보는 다른 지휘관들도 생각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재명 씨가 그래 그 사람들은 명령에 의한 거야 일체 문제 삼지 마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군부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이재명한테 엎어지고 이재명은 윤석열 탄핵시키지 않아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지금 민주당이 계엄령에 참가한 지휘관들을 아주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이제 군인들은 약체가 되죠. 약체가 되지만 역시 이재명도 믿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시를 해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일 것이고 확인하고도 남들이 뛰는 거 보고 뛸 겁니다. 군사작전에서는 돌격하면은 옆에 동료가 당연히 뛴다고 생각하고 총력으로 돌격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깁니다. 뒤도 안 보러 가야 되는데 다 돌아볼 것이고 이제 인민군하고 붙는다면 우리 국군 지휘관들은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1군 단장이나 5군 단장이 뛰면 자기도 뛸 거고 안 뛰면 안 뛸 거예요. 17사단장은 해병대 2사단이 뛰면 뛸 거고 2사단은 17사단이 뛰면 뛸 거고 서로 그러다가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제 계속 밀어붙여서 윤석열의 목을 끊겠다, 명을 끊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명줄을 끊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을 잘 말아먹도록 도륙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갖다 바치기 일보 직전이죠. 물론 주사파들이 그 속에 많으니까 그럴 의도도 있겠지만 그럴 의도가 없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군을 아주 도륙을 내는데 승리감 때문에 도취돼서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관도대전과 12월 3일 날 있었던 갑진정변을 비교하면서 조조만한 그릇도 못 되는 이재명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군을 도륙내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구나. 대한민국 망조로 가고 있다. 이재명한테 경고를 하면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